안녕하세요. 영단기 탭스 리스닝 하태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영단기 탭스 리스닝 교재로 진행되는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 우리 1강에서는 앞으로 이제 파트 1, 2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기 전에 파트 1, 2에 대한 대략적인 오버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교재에서 진행될 부분은요. 페이지 24에서 29페이지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 준비해 주시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탭스 LC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이제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계실 텐데 우선 우리 교재에서는 파트 1과 파트 2를 병행해서 진행되도록 교재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매 시간 파트 1 문제들, 파트 2 문제들 같이 병행해서 풀어 나갈 텐데 그렇게 보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파트 1과 2는 물론 다른 파트긴 하지만 어느 정도 두 파트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같이 묶어서 연습을 해 주시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두 파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내가 더 취약한지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할지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파트 1과 파트 2가 어떤 유형들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 시간 진행될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 각각 파트별 유형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각 파트의 핵심 문제풀이 스킬들이 있어요.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던 혼자서 각자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시던 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할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파트 1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일단 우리 페이지 24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펴서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요. 자, 우선 탭스의 파트 1은 1번부터 15번까지 1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 스킬이 뭐 이러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살펴보시는 게 이해가 더 잘 가실 것 같으니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파트 1 문제인데요. 물론 이걸 이렇게 보여주거나 읽도록 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이거는 문제지에는 그냥 블랭크, 빈 것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듣고 A, B, C, D 중에 정답을 OMR 카드에 표시를 하시는 이제 그런 파트인데 일단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보기는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보기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대답으로 할 얘기를 찾아내시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자나 남자의 대화로 나옵니다. 여자와 남자. 그래서 여자가 시작할 수도 있고 남자가 시작할 수도 있는데 여기선 woman, 여자가 시작하고 있죠. I'm having a hard time getting used to my work 라고 얘기를 해요. 자, I'm having a hard time getting used to my work. 이런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따다다닥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고 가끔씩 이 문장도 꽤 길이가 있어요. 더 긴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 듣고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듣고 핵심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앞으로 배워나가실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I'm having a hard time getting used to my work. 그랬죠. 듣자마자 얘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구나 라는 핵심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의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이건 지금 평서문이고요. 다른 이제 뭔가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간단한 예로 Where are you going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의문사 의문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문문들도 있고 평서문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앞부분에서 핵심 내용이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앞부분에 집중해서 듣고 가장 핵심적인 의도를 잡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에 힘들어하냐면 getting used to my work. 일에 적응하는데 좀 적응하는데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 라고 한 거죠. 그럼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A. That's a great improvement, I suppose. 자, I'm having a hard time. 힘들어 그랬는데 great improvement. 대단한 발전이야. 내 생각에. 좀 내용이 안 맞죠? 이상한 것 같아요. 자, B. We should get together sometimes. We should get together sometimes. Get together 그럼 모이다, 만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좀 만나자 이런 얘기예요. 자, 나 힘들어 이랬는데 우리 가끔씩 만나자. 이상하죠?
자, C, I know it's never easy. I know 그럼 나도 알아 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 동의할 때 많이 씁니다. 회화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it's never easy. 쉽진 않지. 그래서 얘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알맞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죠? 자, D번 I have so much work to do as well. 자, 나 역시 so much work.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해석한 게 얘가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getting used to, 적응하는 게 힘들어 그랬잖아요. 익숙해지는 게. 일이 많은 거랑 상관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들을 들으시고 알맞은 반응을 골라내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질문에서 앞부분 듣고 대충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건 끝. 보기부터 다시 집중해서 새로운 해석 시작.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뭔가 연결되는 대화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ABCD를 하나씩 들으면서 나 힘들어. 좋은 발전이야. 나 힘들어. 우리 만나자. 뭐 나 힘들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으로 적절한 걸 찾아내시려면 항상 머릿속에 핵심 내용이 좀 남아있는 상태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질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를 고를 때 물론 우리가 뭐 듣고 푼 건 아니지만 하나씩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옆에다가 X, X, 체크, X 이런 식으로 해나갔죠. 이렇게 보기들을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속어법을 좀 필수적으로 사용해주는 연습도 항상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한 문제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게 15개 그리고 파트 2까지도 이어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보기들이 계속해서 많은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머릿속으로만 프로세싱 하기에는 상당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집중력의 문제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지에다 좀 체크를 해서 속어법을 써주시면 훨씬 안 헷갈리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유형이 파트 1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핵심 스킬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질문 내지는 진술에 대한 이해.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첫사람이 한 얘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확실히 해주시고 속어법을 사용해서 보기를 골라내시는 거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를 들으면서 풀어보시면 굉장히 진행 속도, 그 체감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듣고 핵심 내용을 잡아서 해석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유형이 파트 1이라면 조금 비슷하다 그랬죠. 이제 파트 2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트 2 같은 경우엔 일단 15번에서 파트 1이 끝나면 16번부터 30번까지 역시 15문제 출제가 되고요. 자, 일단 핵심 스킬은 이번엔 대화에 대한 이해라고 써 있어요. 자, 파트 2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파트 1과 똑같아요. 어디가 똑같냐 하면 이 부분은 똑같은데 그 앞에 두 마디의 대화가 더 들어가는 게 파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2는 두 사람이 역시 대화를 나누는 건데 한마디씩 대화를 먼저 나누는 걸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얘기를 하면 네 번째로 할 말, 대답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먼저 한번 볼까요? Have you seen Cindy around? 라고 여자가 물었어요. 너 신디 요즘에 본 적 있어? 그랬더니 남자가 She's away on a business trip. 지금 출장 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앞쪽에 짧지만 어떠한 스토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앞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재를 잡으셔야 돼요. 자, 아까 여기에서는 대화가 신디를 여자가 찾고 있는데 남자가 신디 출장 갔어. 신디 지금 없어 라는 소재가 주어지고 있죠. 근데 여자가 하는 얘기가 I need her help on something. 나 뭔가 걔 도움이 필요한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신디를 찾고 있고 근데 신디가 없고 여자는 걔가 필요하다. 라는 그 약간의 대략적인 줄거리 내용이 필요하겠고요. 그랬을 때 남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 볼게요. A. She was in a bit of a hurry. 걔 좀 급해 보였어. 서두르는 것 같았어. 여자가 신디를 필요로 하는데 걔 서두르는 것 같았어. 내용이 연결 안 돼요. 자, B. I'm sure she'll be back soon. She'll be back soon. 그럼 걔 곧 돌아올 거야. 여자가 나 걔 필요해. 근데 걔가 없어. 걔 곧 돌아올 거야. 이런 반응 보여줄 수 있죠? 자, C. She knows what she's doing. What she's doing. 그럼 걔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것도 여자가 필요로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 D번. Just go to our office now. 어딜 가래요? 걔 사무실에 가봐. 언제? 지금.
분명히 아까 전에 남자가 뭐라 그랬죠? She's away on a business trip. 걔 출장 갔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로 한번 찾아가 봐.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파트 2에서 중요한 것은 파트 1은 일관성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한마디에 대한 반응 고르는 거라면 파트 2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는 거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소재를 확실히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풀어나가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속어법은 뭐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른 파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스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일관성이 보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보기가 전혀 터무니없이 오답 보기들이 등장하게 되면 쉽게 속어에서 고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D번처럼 자칫하면 헷갈리게끔 일관성 떨어지는 그런 오답 보기들을 섞어서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길이에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 아마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파트 1은 좀 짧고 파트 2는 조금 더 길구나. 그럼 파트 1이 짧으니까 더 쉬운 건가?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시간 문제를 풀 텐데요. 풀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오히려 파트 1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진 않더라도 시험장에 갔을 때 파트 1에서 오답률이 높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경우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페이스를 생각했을 때 파트 1은 한 번 그 문장 놓치면 끝이잖아요. 한 번의 대화를 듣고 고르는 거고 파트 2는 그래도 어떠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페이스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좀 해주셔야겠고 자, 우선 파트 1, 2 지금 살펴본 바로 모두 공통적으로 문장과 대화가 일단 있고요. 보기들이 A, B, C, D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두 다 한 번씩만 들려줘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시 듣고 이런 건 없거든요. 우리 나중에 파트 3, 4로 가게 되면 보기들을 2번씩 들려주고 본문도 2번 들려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본문을 2번씩 들려주는 부분이 있을 텐데 파트 1과 2는 그냥 한 번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빨리빨리 속어법을 써서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내가 순간 놓쳤어요. 아니면 A, B, C, D 중에 2개가 굉장히 헷갈려서 뭐지 고민이 돼요. 그랬을 때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 다음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다음 문제를 집중 못하고 앞에 걸 또 생각하다 앞에 걸 맞춰야지 하면서 다음 문제가 또 진행이 되면 그 다음 게 또 안 들리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잘 맞춰서 빠르게 진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를 놓칠 것 같으면 전 문제에 대한 미련을 좀 깨끗하게 버려주시고 다음 걸로 새롭게 들어가서 그 뒤에 문제들이라도 잘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탭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LC 시험만 보고 끝은 아니잖아요. RC까지 보시겠죠. 탭스에는 리스닝, 문법, 어휘, 독해 굉장히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총 점수가 990점이고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파트 중에서 LC 전체 100점이 400점이나 되거든요. 990 만점에서. 근데 점수 그 문제의 개수를 따지면 LC 파트 같은 경우에 60문제예요. 총. 다음 그 뒤로 넘어가서 어휘나 문법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문제의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 100점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요점은 LC 파트가 60문제밖에 안 되는데 100점이 400점이나 되니까 상당히 높은 배점으로 구성된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를 받거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LC 파트에서 최대한 많이 맞춰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짜르륵 틀리는 이런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한 문제 놓치지 않도록 미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잘 조절해 나가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 2가 둘 다 대화로 출제되는 파트인데 어떤 대화가 나올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일상생활 대화예요. 그리고 뭐 여행, 교통 이런 것도 좀 일상적인 소재죠. 그래서 일상적인 소재가 굉장히 많고요. 회사나 뭐 학교, 일, 업무 관련된 소재도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뭐 기타, 뭐 건강병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좀 일상적인 소재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화 상황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단원별로 앞으로 또 살펴볼 예정이니까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건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접근을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우선 파트 1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자, 파트 1, 2에 대한 얘기. 자, 파트 1과 2는 질문을 듣고 답을 고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답을 고르려면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확인을 확실히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질문 부분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는 의무문이 있고요. 아니면 내 의견이나 생각을 얘기하는 평서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의무문 안에는 굉장히 또 다양한 의무문들이 있어요. 뭐 의문사 의무문, 일반 의무문,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각 그런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상황별로 요 방금 앞에 일상생활이 많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나 어떤 상황이 많이 출제되는지 출제되는 상황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C 시험이지만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해도 듣고 해석을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근데 이 탭스 시험이라는 것은 어휘 공부를 해보셔도 느끼시겠지만 어휘 파트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고난이도 어휘나 고난도 표현이 많이 출제가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LC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많고요. 좀 어려운 표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일상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관용 표현이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주요 표현들을 암기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수업만 열심히 듣고 복습 잘하면서 따라오셔도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우리 이 교재에 수록된 표현들도 상당히 많고 매 시간 매 강의마다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저랑 같이 그날 나왔던 표현 중에 어려웠던 거 중요한 거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열심히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많은 표현 정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크게 잡고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교재 진도 나갈 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2강부터는 문제 유형별 학습 단원의 유닛 1, 2, 3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문제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거고 요게 끝나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 상황별로 또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닛 1부터 7까지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갈 테니까 페이지 뭐 참고해 주시고 그냥 수업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을 저랑 같이 다루시면서 탭스 1, 2, 파트 1, 2에 대한 이해를 이제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파트 1, 2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복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이거를 해오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must do 꼭 하셔야 되는 거. 자, 우리 교재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보시면 오답 유형 익히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파트 1, 2의 오답 유형 익히기. 그래서 어떤 오답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지 뭐 이런 질문에 오답 보기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는지 뭐 함정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가 설명이 된 부분이 쭉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문들과 함께 example 문제들과 함께 쫙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각자 한번 읽어보고 그냥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랑 같이 예문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면서 계속해서 나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예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그냥 각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방금 앞에서 저랑 얘기했던 파트 1과 파트 2의 핵심 스킬에 대한 거 그리고 유형에 대한 거 그것만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복습만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 2강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문제 유형별로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복습 잘해서 오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 2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